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트렌드는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부터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가총액 자체는 전일 대비 3% 증가한 2조 7천억 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량 또한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50%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1천억 달러 선을 넘어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월요일에 함께 확인했을 때는 20선까지 내려가 있었는데 이 피어 앤 그리디 인덱스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31을 보이면서 극단적인 공포를 벗어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투자 심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향한 이 투심이 더 강한 모습이죠.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21점을 가리키고 있고요. 간밤 ETF로 흘러 들어왔던 자금의 유입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지난 이틀 동안 비트코인의 순유입량이 기록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기관 쪽의 투심이 살아났나 싶었는데 오늘 장에는 유입도 유출도 아닌 이 중간값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어제보다 소폭 오른 60.7%, 이더리움은 8.6%를 가리키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10개 종목들의 흐름도 같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85,000달러 회복해줬습니다. 전일 대비 3%의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던 2,000달러 선을 드디어 돌파를 해주면서 이더리움도 2,009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가 XRP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오전 대비해서는 약간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일 대비 6.7%의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2.45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리플의 강한 가격 상승과 함께 솔라나도 6%대 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5%의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을 비롯해서 비트코인이 간만에 반등에 나서줄 수 있었던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유 하나하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됐는데 왜 반전된 것인지 바로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일단 기준금리 동결 소식부터 전달을 드려야겠죠. 간밤 FOMC 회의가 있었고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일단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고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가겠다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미증시가 이런 부분에 화답을 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였던 게 간밤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이 온기를 펼칠 수 있었던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졌고요. 여전히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관세라던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긴 했지만 이 관세와 관련돼서 이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동결 소식 이후에 본인의 트루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준을 압박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옳은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리 동결 우리가 모두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시장은 화답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오늘 저녁 한국 시간으로 11시 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블로거스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연설에 나선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가오는 다스 포럼을 통해서 추가적인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겠다는 코멘트를 남긴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해당 서밋에서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지가 투자자들은 큰 관심 요소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보다도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된다면 85,000달러까지 반등에 성공해준 비트코인은 오늘 새벽 사이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더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 자산별 가격 추이를 확인을 해보시면 매크로 지표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산군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오직 금만이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 미국의 채권이라던가 S&P, 러셀 지수까지 일제히 하락세가 진행이 됐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해서 현재 30%까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팔란티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4%,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무려 54%나 하락하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30%의 가격 하락은 생각보다 괜찮은 수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직전 상승 랠리장에서도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올 때는 고점 대비 30%까지는 늘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다라고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종목과 비교해 봤을 때 비트코인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정고점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비전의 제이미 코츠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오는 3개월 안으로 신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 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통해서 내수 소비를 촉진화시키고 유동성을 공급시키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놓고 봤을 때 다가오는 2분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됐던 추세 자체가 좀 다시 한번 상향으로 올라가는 반전 모멘텀을 현재 시장이 겪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과거 사이클에 주목하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0%의 주가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과거 2020년대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 사이클도 동일한 사이클의 모습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하얀색 부분은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 나아갈 방향성을 미리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과거 2020년 사이클과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끝내고 응축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들 또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서에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바닥이 이미 나왔다라는 코멘트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금 증시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이 7만 7천 달러가 이미 바닥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현금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만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준의 금리 동결과 함께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2분기 안으로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커질 수 있는 하나의 대목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상장사의 비트코인 매집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상장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상장사들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매집해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금까지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갔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상장사인 밸류 크리에이션에서 지난 12일에 비트코인을 8개 매수한 게 재무제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자면 67만 달러 상당의 가치가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매 분기 결산을 통해서 이 평가 손익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최근 투자자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남는 잉여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이 주주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빅테크가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상장사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는 선례들이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가격 상승에 가장 큰 호재로 작용됐던 건 바로 이 리플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 리플의 이 소송이 진행이 되고 나서 횟수로는 무려 5년 만에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게 됐는데요. 이에 리플의 CEO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겼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이 리플의 CEO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산업에 굉장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승소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리플에게 요구한 벌금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는 8월 판결에서 1억 달러 정도의 벌금은 아직 유효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SEC와 리플이 걸어왔던 그 타임라인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타임라인을 총 정리를 해봤을 때 지난 2020년 12월부터 SEC가 리플랩스의 미등록증권 기소를 진행을 했었고 그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소송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 미국 연방법원이 리플의 일부 매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려서 이때 리플의 깜짝 가격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뒤로는 다시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오늘 날짜로 SEC가 최종적으로 항소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플의 가격이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기대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지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전문가님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저항에 부딪혀 있었다면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구간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저희가 소식들 담아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